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다음은 돈인데요. 리츠 등 금융 상품을 통해 부동산에 간접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인데요.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먼저 금융권에 계신 김규정 위원님께서 금융 상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상원 대표님께서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어쨌든 지금 NH투자증권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유동화된 간접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국내에도 익히 들어보셨던 뭐 부동산 관련된 펀드라던가 리츠라던가 부동산 이제 투자 신탁 상품 같은 것들이 국내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시장 규모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좀 걸음마 단계에 있고 국내에 상장된 리츠 상품이 사실 4개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직은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관심들은 자산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간접 상품이기도 하고 부동산 자산 규모 중에서 좀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유형이기도 한데다가 지금처럼 이제 보유세 증가나 직접 운영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이런 간접 투자 상품들이 사실 굉장히 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 뭐 부동산 임대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투자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나 개발 수익을 이제 배당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보니까 직접 부동산을 뭐 선택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담도 없고 보다 보유세가 만약에 오르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에서도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산가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공모용 부동산 펀드나 아니면은 해외 리츠, 그러니까 국내에는 공모 리츠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뭐 유럽 같은데 호주 같은데 이제 리츠 시장이 좀 발달돼 있는 선진국에서 나오는 해외 리츠 상품에 투자를 하시거나 그런 해외 부동산 리츠 상품을 약간 지수 펀드 타입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는 이제 지수 펀드형 리츠 상품, 뭐 해외 리츠 뭐 이런 거에 좀 투자를 최근에 좀 눈을 돌리고 계시고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분산 투자가 가능하면서 직접 부동산 운영 관리나 보유 세금에 대한 부담은 좀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임대 배당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운영해 보실 수 있는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국내에서는 좀 더 제도를 완화해서 상품을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유도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임대리츠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좀 만들려고 하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새로운 상품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뭐 해외 부동산 리츠 지수펀드 투자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새롭게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거의 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어쨌든 부자들이 질문에 오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큰 연령대 자체가 이제 좀 한 60대 이상은 돼서 부동산 자산 규모가 좀 되시는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통 질문에 오시는 유형들 요약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연령대가 높아져 가면서 이 자산을 어떻게 승계할 것이냐, 상속 플랜이나 증여 플랜 같은 거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어쨌든 부동산을 직접 보유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들에 대한 위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금 분산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같은 거를 노후 대비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질문 뭐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하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 투자 운영을 많이 하는 부동산 부자들의 질문이나 관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던가 고급 주택들 좀 장기 보유용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랜드마크 상품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투자 금액대의 제약은 있겠지만 관심은 가지고 좀 투자 가능한 방법들을 찾는 것들에 모색을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박 대표님 절세 관련해서 일단은 뭐 진짜 금융 상품이 상당히 이제 좋은 상품이 많죠. 저도 이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제 그 종합소득세 때문에 부자들이 상당히 이제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 종합소득세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걱정할 정도는 본인이 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안 들어가는 분리상품, 분리과세 상품들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임대 사업을 이제 주택을 많이 이제 그 임대 사업 하신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더 낫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뭐 법인으로 전환을 개인으로 했을 때 소득세가 현재는 이제 막 40%인데 내년부터는 42%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법인은 지금 22%인데 내년에 25% 늘어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법인에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세금은 적게 내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배당 소득세가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득세가 또 이중으로 또 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점은 법인들은 그 비용 공제가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오늘 세미나 들으러 왔다 갔다 하신 교통비 있죠? 이거 다 법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 그 다음에 뭐 밥 먹은 비용,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직원들 인건비 다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부동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세무사랑 상담해가지고 대부분 근데 이제 전환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약간의 그 안 좋은 점이 있지만 전환하는 게 많이 낫고, 그 다음에 일반 중산층들 자산가들이 또 이제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을 처음 매입하신 분들은 이제 그 깜짝 놀랍니다. 다음 달에 그 통지서 받아보고. 어떤 통지서예요? 지역의보 있죠?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이제 막 날라오게 다 보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일단은 세태할 거라고 봤을 때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 명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연소득이 7,2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명의를 돌렸을 때는 의료보험료 10원도 지금 안 올라가거든요. 내년은 약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세법이라는 거는 특히 수익형 부동산 할 때는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수가 있는데, 그건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4대 보험을 내고 있는 사람 명의로 하시고, 아니면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 명의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지만은 돈 하나도 못 벌고 있다, 아주 그냥 그 적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는 남편 명의 하기가 더 낫겠죠. 그렇죠? 환급 받으니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자산가들 특히 부부관계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의를 뭐 잘못해가 의료보험료 아끼려다가 명의를 남편 명의로 했다가 그냥 부부관계 안 좋아져가지고 다 뺏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부부관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상가 주택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 주택이 컸을 때는 주택으로 다 보죠. 9억 원 이하까지는 이제 양도세 안 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택이 좀 작았을 때는 주택을 또 공사를 해가지고 실제 주택을 늘리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까지 안 내죠, 한 주택. 근데 어떤 집은 12억짜리도 안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동명의.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활용하시고, 앞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하더라도 앞으로 주택이 오를 거를 가정했을 때는, 안 오르면 임대사업 등록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오를 거 가정했을 때는 공동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누진세가 완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